안녕하세요. 서울신세계안과 엄태웅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립성 망막염이라는 병에서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인 광역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립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으로 병명이 길고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중립성 망막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립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라는 병명에 나와 있듯이 망막 밑에 있는 혈관층인 맥락막의 염증과 과투과성으로 인해 망막의 중심부에 장액이라는 액체가 고여 망막박리가 생기는 병입니다.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필름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장액이 고여서 필름이 부풀어 오르게 되므로 시력저하, 눈앞의 동그란 동전과 같은 것으로 가려진 느낌의 중심부 암점, 물체가 작게 보이는 소시증,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과로, 심한 스트레스, 과음, 고혈압, 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고 주로 30에서 50대까지의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3배에서 8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등의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망막색소상피 위축, 맥락막 신생혈관, 낭포황반 변성 등을 유발하여 시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급성인 경우에도 직업상 빠른 시력 회복이 필요하거나 병이 생긴 반대편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광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를 통해 망막의 중심부에 고인 액체가 새어나오는 부분인 누출점을 찾아서 국소 레이저로 누출점을 광원고시키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누출점이 황반부 중심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암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술이 어렵고 급성으로 생긴 중립성 망막염 이외에 만성으로 경과가 넘어간 경우에는 형광안저 촬영상 과립형의 과형광 양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누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소적인 레이저로 누출점을 막아보는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맥락막 시생혈관이 생겨서 시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역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습성황반변성이나 병적 근시에서 동반되는 맥락막 신생혈관의 치료로 광역각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중립성 망막염의 중요한 발생 기전인 맥락막 혈관의 비정상적인 과투과성을 광역각 치료가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중립성 망막염의 치료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반의 아주 중심부에 누출점이 인접해 있어서 국소 레이저 시술이 위험한 경우나 만성 경과로 인해 누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맥락막 신생혈관이 동반되거나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광역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팔의 정맥에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빈민감 물질을 환자의 키와 체중을 고려한 용량으로 약 10분간에 걸쳐서 주사합니다. 이후 약 5분 정도 지난 뒤에 안구에 안약으로 국소 마취를 한 후 특수한 레이저를 약 1분 3초 정도 조사하는 과정으로 시술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팔에 주사한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물질은 신체 다른 부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술 직후 바로 귀가가 가능합니다. 습성황반변성이나 병적 근시에서 생기는 시생혈관의 광역각 치료가 효과가 있는 기전으로는 정맥으로 주사한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물질이 시생혈관의 증식성 내피세포에 결합을 하고 이 부위에만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물질이 빈민감 물질로 작용하여 레이저의 반응에 광화학적 반응이 생기고 자유유릭이나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내피세포의 손상 및 혈전 생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부분에 큰 손상 없이 맥락막 신생혈관만 선택적으로 폐쇄되게 됩니다. 중립성 망막염의 경우에는 맥락막 신생혈관이 없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막 혈관의 과투과성이 중요한 발생 기전이므로 이 과투과성 부위에 광역각 치료를 하면 맥락막 혈관이 위축되고 혈류 감소, 이로 인한 누출 감소로 인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국소 레이저술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고 빈민감 물질로 사용되는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물질이 광과민성이 있어서 시술 직후 약 48시간 정도는 실내에 있어야 하는 점이 제한점입니다. 시술 직후부터 선글라스, 긴팔, 장갑 등을 착용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태양빛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베르테포르핀이 간으로 대사되어 며칠간은 대변이 검게 나올 수 있습니다. 팔의 혈관에 베르테포르핀 주사 시 혈관 밖으로 약이 유출되면 피부 알레르기 반응,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맥락막 허열, 맥락막 시생혈관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립성 망막염 환자에서는 습성황반변성이나 병적 근시에서 하는 광역각 치료의 세기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 없이 시행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1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기침, 재채기, 변비 등을 조절하며 아스피린 들어간 약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서울 신세계 안과에서는 최신형의 광역각 치료 장비를 갖추고 있고 대부분 지연 없이 바로 광역각 치료를 상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역각 치료, 국소 레이저 치료는 물론 중지성 망막염의 다른 치료로 알려진 역치아 레이저 치료 및 항체 주사 치료도 상시 시행할 수 있어서 다양한 중지성 망막염 환자들의 경과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지성 망막염의 치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광역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